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그대에게 강태공 왈. 푸쉐이 후반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죠? 가끔 이렇게 유머스러운 대목도 나와야죠. 그죠? 예. 강태공은 실존 인물입니다. 예. 강태공 실존 인물입니다. 낚시 들고 다니는 영감이 아닙니다. 그냥. 강태공이 젊은 날 뜻을 얻지 못했을 때 조오대라고 하는 곳에서 낚싯대를 들이운 채 낚싯바늘 없는 바늘을 들이운 채 낚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강태공 하면은 낚시꾼으로 오해하기 십상이죠. 지나가던 문항이 가만히 보니까 웬 노인네가 낚시를 한답시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데 낚싯바늘이 없어.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영감, 왜 그러셔? 왜 그 낚싯바늘도 없는 낚싯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하십니까? 하니까 나는 나를 낚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라는 유명한 말로 시기와 기회와 그 다음에 자기를 알아줄 리더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인재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낚싯바늘 없는 낚싯대. 그런데 이 강태공이 낚시하는 그 장소 지역 이름이 오늘날에는 띠아오이타이라고 해서 조오대라고 하는 낚시하는 곳이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 주변 지명 이름이요. 반개입니다. 반개. 반개하면 누가 생각나죠? 유영원. 예. 반개 유영원 그 유영원 선생이 남긴 책이요? 반개수록이잖아요. 그죠? 그 유영원 선생이, 자, 그러면은 이제 책 한 권 더 걸려 있으니까. 이게 매주 이거 주니까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권 선생님. 반개 선생이 귀향을 갑니다. 어디로 귀향 갔을까요?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귀향 가서. 자, 다선 선생은 어디로 갔죠? 강진. 18년인가 19년을 강진에서 귀향 생활을 하죠. 유배 생활을 하죠. 거기서 나온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반개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은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귀향. 유영원 선생도, 반개 선생도 어디로 귀향 가요? 거기 가서 반개수록을 쓰게 되는데, 자, 어딜까요? 예?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대단하신데요? 반개 선생의 유어지라고 있습니다. 부안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개가 강태공이 낚시하던 지역의 그 반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도 중국 고사나 중국 고전에 조예가 깊기 때문에 자기의 호를 쓰거나 호를 지을 때 내가 지금 호는 나중에 자기가 짓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옛날 누구 처지하고 비슷할까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봐가지고 강태공이 옛날에 혼자서 시리에 빠져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지역 이름이 반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개라고 하는 호를 짓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그 반개가 한자는 똑같습니다. 한자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죠? 예. 반개 선생의, 제 전공도 아니라서 반개 선생이 당신의 호를 왜 반개로 졌는가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훨씬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죠? 이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서 문왕의 그 참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무왕을 도와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주나라를 건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주무왕이 강태공에게 땅을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그 나라가 제나라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관푸지교가 바로 거기입니다.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강태공이 이 오늘날로 산동성 지역이야. 칭다오 있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서쪽에 있는 쪽이야. 그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태산이 있어요. 태산을 연결해가지고 서북쪽은 노나라고, 그 아래가 제나라야. 노나라는 공자님 고향이잖아요. 공자님 고향인데, 시조는 누구냐 그러면, 문왕의 동생인 주공단이라고 있어요. 주공이 있습니다. 주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주공이에요. 그래서 주나라에 예하면 주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주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주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단이야. 주공을 노나라에다가 지금의 국부 지역에다가 땅을 주어가지고 나라를 봉하게 해서 이게 노나라고 그 아래고 동남쪽이 바닷가가 제나라입니다. 이쪽은 강태공. 그래서 성이 다르니까 여기는 이성제국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같은 주나라 왕실하고 성이 같잖아요. 주나라 왕실의 성은 희시성입니다. 그래서 동성제국 그렇게 되는 거다. 강태공이 제나라 지역을 땅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금이화장하는데 행차가 이제 대단한 행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야. 그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초대 왕이. 그것도 시조가 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 쪽 지역에 가까운 임치라는 곳으로 이제 수행원들을 데리고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오는데, 웬 여자가 하나 지나가는 길목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강태공이 이렇게 가서 가까이 보니까, 이거 알던 여자야. 누군가 봤더니 엑스와이프야. 강태공이 대리 사이로 결혼을 해가지고 마씨 집안으로 대리 사이로 장가를 갔는데 강태공 대리 사이는 주로 이제 노동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맨날 책이나 들여다보고 일을 안 해. 그래서 마누라가 쫓아내요. 쫓겨나가지고 서쪽으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공부와 여러 경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한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워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계셔? 하고 이제 강태공이 물어보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강태공이 여봐라 가서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떠와라. 해서 그 물을 땅바닥에 탁 뿌리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그대에게 강태공 말,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자, 실현 한 분 안 계시죠? 요 대목은 사기에 나오는 원문입니다. 이사는 아시죠? 아까 한비자를 모함해서 죽게 만든 출세지향적인 인물을 대표하는 사기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고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출세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고라고 하는 인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유서를 조작해서 큰아들 부소를 자결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못난 작은 아들을 두 번째 황제로 만드는데 그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나중에 허리가 잘리는 요참이라고 합니다. 아들과 더불어서 요참형을 당해서 비극적으로 일생을 마감한 사람이고 이사가 진시황을 부추겨가지고 시행한 정책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정책이 분서갱류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가 조정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진시황에게 글을 올립니다. 그게 간축객서라고 하는 유명한 명문인데 거기에서 한 유명한 명언입니다. 허하이 뿌즈 실류 앞에는 태산불량토양이라고 하는 또 대꾸가 나옵니다. 태산불량토양 하에 불택세류 앞에는 산이고 뒤에는 강과 바다죠. 그죠? 이게 이제 중국의 문장은 특히 한시 같은 경우는 이게 대꾸가 맞아야지. 그죠? 그래서 대조적이죠. 앞에는 산이 나왔어요. 태산불량토양. 태산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으며 강과 바다는 가리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다.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서예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산불량토양 하해불택세류. 무슨 얘기냐면 인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나라가 이렇게 천하의 가장 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태산이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강과 바다가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태산이 그렇게 높고 큰 것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강과 바다가 그렇게 넓고 깊은 것은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고 크고 깊고 넓은 것입니다. 진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신분, 연령, 국적 모든 걸 가리지 않고 천하의 인재들을 고루 기용했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이 글을 읽은 진시황이 손님들을, 외국 인재들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축경령을 취소하고 이사를 다시 기용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문 가운데 하나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소는 황하가 흘러가는 곳 가운데 가장 폭포를 이루고 있는 유명한 호구 폭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진짜로 저렇게 흐릅니다. 하얀 옷 입고 가면은 바로 황토물 염색을 할 수가 있어요. 튀어가지고. 자사는 공자님 손자죠. 맹자의 스승이기도 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장소는 중국의 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중국의 오합 가운데 서학이고 화산입니다. 더 높은 곳을 꿈꾸는 그대에게 자사월, 덩가오 츠베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기가 얼마나 작은가를 알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겸손해라 라는 뜻이죠. 상옥강보에 중국의 유명한 고전 가운데 구절이 6개 광고가 모두 명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포청천 구절은 철면무사라고 합니다. 쇠철자 얼굴면자, 그죠? 그 다음에 없을 무자 사사로울 사자. 그래서 친구의 부탁이라도 사사로운 부탁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광고 장면이 나오면서 티에미엔 우스라고 하는 철면무사라고 하는 포청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네 글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죠? 여기 도서관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모토가 무엇이며 군부대가 우리 부대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며 우리 부대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 것인가를 자기네들끼리 뭔가 표제어를 써가지고 다 홍보하고 광고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는 스토리텔링이 뒷받침되지 않은 광고와 홍보는 이제는 맥을 못 춥니다. 옛날처럼 무슨 무찌르자 공산당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가 사람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이런 인문학적인 마인드가 뒤에 뒷받침이 되고 스토리까지 뒤에 뒷받침이 되어 있다면, 깔려 있다면은 충분한 광고 효과를 거두죠. 그래서 그 감수성을 건드리는 광고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광고 가운데에서 그 소비자의 감수성을 가장 세게 건드리고 가장 빠르게 거의 최초로 그 인정받는 광고가 빈폴 광고입니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광고 멘트가 소비자의 감수성을 가장 적절하게 잘 건드린 문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업 광고로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광고의 그 이름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며 광고에 내세우는 문장 하나가 경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자극하느냐는, 그죠? 지금 대세가 돼 있죠. 얼마나 많은 그 고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 감수성을 건드릴 수 있는 인문학적인 쪽으로 광고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한테만, 그죠? 몸값이 어마어마한 이 탤런트들이나 영화배우들한테 갖다 부어, 그냥. 그리고는 막, 닭다리를 막 뜯어, 그죠? 프라이드 치킨 선전하는데 꼭 뜯어 먹어야 되나요? 그죠? 얼마든지 인문학적으로 다른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닭고기를 먹는 부분에 관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쁜 우리 그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맛있게 뜯어 먹으면은 자기도 따라서 맛있을 거라고 굉장히 동물적인 본능만 자극하는 아주 수준 낮은 광고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광고는 질 낮은 광고고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유명한 지식인을 앞장 세워가지고 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그게 누구냐? 2500여 년 전에 공자님 제자였던 자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공은 사업가였어요. 자공에 대한 기록은
공자의 제자인 중리 제자 열전 가운데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중이. 공자 제자를 한 70여 명 정도 거기다가 쭉 기록을 해놨는데 그 가운데 자궁 분량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리고 이 자궁은 또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화식열전이라고 하는 역대 부자들에 관한 기록에 또 자궁 기록이 나옵니다. 상당한 분량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마천 제일 마지막에 자궁 부분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자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은 자궁이 좌우에서 도와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좌우에서 모시고 다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공자가 야 나 오늘 초나라 가고 싶다 그러면 자궁이 나서가지고 그 자기 수레에 모시고 초나라를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제나라 가고 싶다 그러면 자궁, 제나라가 뭐 중국이 어디 우리나라처럼 손바닥만 한데요, 어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잖아요. 근데 공자는 15년 가까이 천하를 주유합니다. 천하를. 한 10여 개국 가까운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비용 누가 다 돼요? 자궁이 다 됩니다. 그리고 자궁은 다른 나라의 임금들하고 스승을 앞장세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육아의 창시자인 스승을 앞세워가지고 만남을 주선하고 자기는 그러면서 그때 갈 때마다 그 유력자들한테, 권력자들한테 선물 같은 거 준비해가고 또 그러면서 공자가 유력자들, 권력자들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자기는 다른 사업가들하고 사업 상담해가지고 자기 장사하고, 그죠? 그래서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최초로 자기 사업과 연계시킨 최초의 인물이 자공이라는 인물인데 언제라고요? 2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은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두 3년상을 지냈는데 자공만 6년상을 지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자 무덤에 가면은 자공 지난번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공 연묘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육아를 공문을 하나의 학파로 형성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자공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그 사업적인 마인드, 사업적인 마인드에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최초로 결합시킨 인물이 자공이다.